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염색 기술 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여러분들 제가 5강까지 마쳤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노출된 영상이 아닌데 전국의 미용인들이 진짜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또 이제 6강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 스마트 칼라링 이론 강의만 5강이 끝났고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6, 7, 8, 9, 10 이렇게 5개 강의가 이론이 남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예를 들면 뭐 세치 염색 원터치부터 투터치, 쓰리터치, 그라데이션 투턴, 3D 칼라, 그다음에 칼라 체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기술과 그다음에 또 작품으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식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론적으로 여러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전에 그러니까 실기편을 보시게 되시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보여주는 기술도 눈에 보이는 기술 외에 응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면은 굉장히 많이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염색이기 때문에요. 남은 5강의도 여러분 열심히 저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명도와 반사빛 이해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거는 뭐 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다음에 고객하고 어떻게 상담하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밝기 어둡기인 명도랑 그 다음에 반사빛의 채도를 모를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객한테 응대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명도와 반사빛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숫자 2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4. 자, 이렇게 적어놨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 뜻하는 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명도입니다. 바로 밝기, 어둡기를 뜻하는 거죠. 이 숫자가 여러분들 작아지면 우리는 어두운 연모제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이 숫자가 커지면은 우리는 그죠? 밝은색 연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명도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숫자가 작으면 어두운 색, 숫자가 높아지고 커지면은 그렇습니다. 밝은 색을 의미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 채도 옆에 있는 이 점 옆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물론 회사마다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으로 긋는 곳도 있지만은 점으로 표시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점으로 표시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채도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영문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R은 여러분 무슨 색이죠? 그렇죠. 레드. 그 다음에 V는 보라, 바이올렛. 그 다음에 O는 오렌지, B는 블루, A는 회색. 그죠? 그 다음에 P는 핑크, G는 뭐 골드나 뭐 그린이나 이런 것들을 뜻할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몇 개가 붙어 있든 우리가 채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되었을 때 각 회사마다 이 채도에 대한 숫자 체계가 똑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안타깝게도 또 회사마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뒤에 있는 반사빛 제가 숫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는 이 5번 뒤에 채도라는 5번이 어떤 회사는 적색이에요. 근데 또 다른 회사는 적색이 아닙니다. 자주색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또 5번이 구릿빛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호가니이기도 하고 또 오렌지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를 5번이라는 숫자를 알았을 때 이게 그대로 모든 회사에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채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3, 4 이렇게 따로 있죠. 앞에 있는 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바로 반사빛 채도인데 1차 반사빛을 얘기합니다. 1차 반사빛은 메인이에요. 주 반사빛.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편하겠습니다. 뭐 주로 보이는 색, 그리고 계속 보이는 색,
메인으로 보이는 색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또 하나 뒤에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여러분들 뜻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시는 대로 2차 반사빛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조 반사빛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2차 반사빛, 여러분들 보조 반사빛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시술하고 나서 실내에서보다는 밖에서 날씨가 굉장히 맑을 때나 그 다음에 조명이 굉장히 강할 때 보이는 거라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설명이 있어요. 자, 맞습니다. 1차 반사빛, 그 다음에 2차 반사빛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차 반사빛은 항상 보이는 색깔, 그 다음에 2차 반사빛은 그렇죠. 조명에서나 그리고 맑은 날씨에 보이는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던 한 원장님이신데 레드 바이올렛을 시술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고객이 시술이 끝나고 나서 나는 분명히 아까 레드 바이올렛을 했는데 붉은색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레드 바이올렛 했는데 붉은색밖에 안 보여요. 보라색은 하나도 안 보여요라고 고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1차 반사빛, 2차 반사빛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색깔은 요 색깔, 레드 바이올렛. 물론 이 숫자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레드 바이올렛이 맞는데요. 앞에 있는 색깔을 저희들이 우리 헤어 디자이너가 얘기하기를 메인 반사빛, 주 반사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 약간 어두운 거,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이 메인 반사빛만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를 2차 반사빛 또는 보조 반사빛, 보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명이 아주 강렬하거나 또는 날씨가 맑은 야외에서나 잠깐 보이는 거라서 저희들이 보조 반사빛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결론은 햇볕에 나가서나 아주 강렬한 조명을 고객님 위에서 바로 비친다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예를 들자면 블루블랙처럼. 그죠? 여러분들 블루블랙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뭐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 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블루블랙을 여러분이 시술하고 나면은 실내에서는 컬러가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죠. 거의 보이지 않고 블루라는 색깔은 어디에서만? 그죠. 실외에 나가서 굉장히 맑은 조명, 밝은 조명에서만 보인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2차 반사빛이 그렇다는 거를 고객한테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예로 들겠고 에피소드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2차 반사빛은 아주 좋은 날씨, 그 다음에 밝은 조명을 가까이 비췄을 때만 살짝 비치는 색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채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게 강한 색, 그 다음에 뒤에가 그렇죠. 연한 색, 부드러운 색, 주색, 보조색.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가 여러분들 같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5번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회사의 5번이 붉은색인데 5번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55. 그러면은 오직 나는 11레벨이고 붉은색만 가지고 있는데 보통 붉은색이 5가 하나 붙어 있거나 또는 50 이렇게 돼 있는 색상에 비해서는 저는 붉은색이 약간 더 강한 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예를 드릴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9.05. 붉은색인데 여러분들 이 붉은색 5번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조색에 위치해 있죠. 2차 색에. 자, 그러면 고객한테 9번에 붉은색을 시술했으나 고객의 머리에는 붉은색이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어디에서는? 그죠? 실내에서나 시술이 끝났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 붉은색이 간혹 비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렇습니다. 실외에 나갔을 때나 아주 밝은 조명에 노출됐을 때만 조금씩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명도와 반사빛, 명도와 채도라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 이 점을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숫자가 명도, 크면은 밝은 색, 작으면은 어두운 색.
그리고 이 점을 사이에 두고 뒤쪽에 있는 숫자들이 채도, 색상을 나타내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주 반사빛, 1차 반사빛.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2차 반사빛이고 보조 반사빛이고 아주 강렬한 조명에서만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명도와 채도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색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명도와 채도 정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색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색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제 설명이 길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보색은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색상환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수십 가지 색상이 원으로 그려져 있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색상한 표인데 보색은 색상한 표에서 서로 반대되는 유채색이 만나서 무채색의 갈색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색은 서로 반대되는 유채색이 만나서 무채색의 갈색이 되는 게 바로 보색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는 빨강하고 여러분 초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컬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여러분 녹색하고 만났을 때 갈색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컬러가 만나면 보색은 약간 더 진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오렌지라는 컬러와 파랑이라는 컬러도 두 개가 서로 보색이지만 두 개가 만나면 갈색이 되지만 약간 더 진해집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미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모발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감이라면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빨간색 물감 20mm, 그 다음에 녹색 물감 20mm. 그럼 여러분 1대1이 되죠. 이렇게 혼합하면은 갈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채도가 약간 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진해지고 어두워지는 느낌을 준다. 이게 보색 관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모발에는 이 보색이라는 거를 내가 남아있는 색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 넣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 머리 색깔이 보이시죠?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붉은색 계열의 염료가 현재 박태영 강사의 머리에 몇 미리 몇 그램 정도 남아있는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잴 수가 없으면은 같은 양의 초록이라는 색깔도 넣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발에 응용하는 보색 관계는 틀려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붉은색이라는 거를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색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녹색 이 두 개가 보색 관계예요. 근데 고객이 여러분들 만약에 새치 염색을 주로 했는데 이런 거죠. 나 4.0이라는 염색을 주로 했는데 새치 커버도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색도 너무 새까맣지 않아서 마음에 드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염색을 하고 났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빠지면서 항상 붉게 빠지는 게 너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게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고객은 계속 올 때마다 새치에서 너무 붉게 빠져서 싫어요. 붉은색이 저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는 붉은색이지만 염색을 해놓고 또 빠진 붉은색은 그다지 고급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결론은 새치 염색을 하고 나서 빠지는 붉은색을 잡아줄 때는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무슨 색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녹색이 보통 한 7, 8레벨부터 있잖아요. 뭐 7번에 제가 매트라고 할게요. 8번에 매트, 9번에 매트 이런 거를 여러분들 넣어주면은 빠질 때 붉은색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고객은 이 4.0이라는 컬러의 새치 커버에 이미 만족했고 그리고 빠질 때 붉은색을 잡기 위해서 카키색의 명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연모제보다 높은 색을 사용해 버리면은 빠질 때의 색을 염료하기 위해서 염색 시술하는 직후에 새치 커버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새치 커버율이 떨어지는데 내가 빠질 때 붉은색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조종색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들을 닦아내야 되겠죠. 자, 이 친구들 닦아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혼합해 줘야 될 거는 조종색.
저는 믹스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쓴다고 그래서요. 믹스톤 무슨 색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G인데 여기서 G는 골드가 아니고 이제 그린입니다. 녹색을 뜻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얼만큼 넣어주냐예요. 저는 이제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요. 세치의 양이 적으면은 10%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치의 양이 많으면 20%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넣어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그린색의 조종색은 그린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빠질 때 붉은색이 염려돼서 붉은색으로 빠지는 거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여러분들 그 붉은색을 더 잡아달라고 해도 더 많이 넣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행여나 그린색이 표현이 되거나 그죠. 강렬하게 나와 버린다면은 오히려 붉은색을 싫어하는데 그린색이 나와서 그러니까 갈색이 좋으셨던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린색이 더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10% 20% 정도가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샵에서 많이 쓰는 보색이 또 하나의 보색이 노랑을 잡는 바로 보라라는 보색이에요. 자, 두 개도 여러분들 역시 보색 관계지만은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헤어 쪽에는 재밌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바탕에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라색 연모제로 염색을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보색이니까 갈색이 될까요? 다시 한번 노란 바탕에 보라색으로 염색을 해버리면 그렇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흔히 얘기하는 강렬한 보라색이 나와버리겠죠. 염색을 해버리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감에서는 보색 관계라고 할지라도 헤어에서는 이 보색을 물감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물감의 상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기술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랑이라는 색깔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언제냐?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애쉬 계열의 컬러를 할 때예요. 애쉬. 그 다음에 애쉬도 참 적을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봤더니 잿빛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회색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은발. 자, 모두 다 여러분들 애쉬 계열의 컬러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애쉬 계열의 컬러를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탕에 노란색이 없어야 해요. 다시 한번 회색 계열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차피 탈색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탈색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탕에 노랑, 오렌지, 노랑 이런 색이 계속 남아 있으면 내가 사용하는 컬러는 반사빛이 1번이라는 회색이지만 표현되는 컬러는 전혀 회색이 아닌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카키색이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노랑을 그렇다면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쁜 애쉬 계열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회색 계열을 할 때마다 내가 2%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라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노랑을. 자,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을 하러 왔고 그 다음에 은발, 그 다음에 애쉬 계열을 하러 왔으면 탈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탈색을 뭐 한 번, 두 번 진행하다 보면 바탕이 노랗게 될 거거든요. 이 노란색을 여러분 내가 시술한 탈색약을 샴푸실에서 물로만 헹구고 그 다음에 물기를 꾹 짜요. 여러분들 영상이니까 이제 혹시나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시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탕이 노래졌네요. 샴푸실에서 물로만 헹구기. 그리고 물기 꾹 짜기. 자, 그러면 수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노랑이 있고 수분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반대되는 색깔이 무슨 색깔? 그렇죠. 보라색으로 노랑을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 또 어떤 보라색을 넣었느냐 이게 관건인데 방금 제가 그린색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라색도 조종색을 넣는 겁니다. 믹스톤 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탈색, 바탕이 노랗다. 샴푸실에서 물로만 헹궜고 물기를 꾹 짰네요. 그 다음에 보라색 조종색과 이때는 산화제도 중요합니다. 3% 산화제. 3% 산화제는 비율도 중요합니다. 1대1. 네. 자, 1대1로 준비한 다음에 방금 물기만 꾹 짜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샴푸실에서 장갑을 끼시고 에멀전 하듯이 전체적으로 두피 자극 없이 도포를 해주는 게
바로 노랑을 잡는 보색 중화예요. 염색이기 때문에 똑같은 염색으로 여러분 잡은 거죠. 자, 그러니까 탈색을 하긴 했지만 우리 모발에 남아있는 노란색을 바로 보라라는 색상을 붙여줘서 다시 한번 탈색을 통해서 노란색을 많이 빼내는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보라색으로 보색 중화를 해놓으면 여러분 1,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보색 중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도 이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모발 끝쪽에는 들어갈 거예요. 연보라로. 그리고 다소 건강한 신생모 부위하고 중간 부분은 갈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끝에 연보라로 표현되어 있고 갈색으로 표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회색을 넣는다고 회색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한 번 더 탈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색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면 굉장히 간결하지만 시술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탈색, 보색 잠깐,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고 회색입니다. 안 빼고 회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연보라나 갈색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보색 중화를 했던 이 색깔이 남아있는 상태로 염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쉬 브라운이라기보다는 애쉬 바이올렛이 표현돼요. 물론 이 애쉬 바이올렛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컬러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컬러이긴 하지만 고객이 잿빛을 원했고 은발을 원했고 진짜 회색을 원했다면은 애쉬 바이올렛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탈색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입혀 육강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틈틈이 몇 가지 포인트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응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잘 안 된다면 차근차근 제가 또 펼쳐질 앞으로의 스마트 컬러링 강의도 여러분들 즐겁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6강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7번째 강의 제 7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